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9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갭상승하고 나서 쭉 빠져나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고, 여기서 원래 그려놨던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는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개파락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상승장 만들었고, 수요일에 장중에 CPI 장 시작하기 전에 CPI 발표되고 나서 그 관련해서 또 쭉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이 컨펌 됐다가 다시 걸쳐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은 이 트렌드 라인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브레이킹 컨펌 된 상황이죠. 시장 자체는 올랐는데 트렌드 라인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다 하나 더 그려주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데,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에서도 여기 지지선에서 이렇게 지지받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운 트렌드로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펀더멘탈 자체도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CPI 관련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CPI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너무 장밋빛으로만 흐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를 하면 장이 조금 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금에 조금 더 현실적인 게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는 아직도 뭐 쇼트 스퀴징 하니 어쩌니 막 그러면서 유동성이 충분히 넘쳐나는 상황이죠. 그 유동성이 어느 정도 사라질 때까지는 웬만한 나쁜 분위기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 지난 4월 중순에 이렇게 빠졌었던 이런 것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주식 중에 하나니까 주중에 엔비디아 실적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일단 이거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갈색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레인지에서 이렇게 작은 무빙 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고 쉽게 푹푹 치고 올라가 가지고 전고점 뚫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빠져서 내려올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5월 1일부터 시작된 이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레인지 417.75, 428.02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서 저항 받았죠.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이것이 사실은 트렌드 라인이었기 때문에 트렌드 라인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의 연장선에서 저항을 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주 내내 24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래서 이 그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아래쪽 그리고 이 밑에 있는 417.75 그래서 이 정도에서 장이 형성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 뭐 갭상승하고 나서 좀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로 끝났었죠. 그리고 나서 고점은 치지 못했는데 월요일 날 바로 그 고점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된 데서 저항을 받았는데 화요일 날 바로 도지 만들었지만 그래도 상승을 보였고 수요일에 CPI 관련돼서 올랐고 189.92가 저항선으로 확실하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그 위에 190.69에서 또 저항을 받았고 그래서 이 파란색과 초록색 그 연두색 파란색과 연두색 이거가 확실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그려보면 트렌드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여기에서 지지 받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고 내려오는 형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컨펌이 된다면 일단 이 일주일간의 트렌드는 꺾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컨펌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걸쳐 있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파란색, 연두색 강합니다.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금 밀리면서 장이 시작될 확률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이 트렌드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화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뭐 애플도 엔비디아 관련돼서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면서 애플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저항받았었죠. 두 개의 186.99,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중 저항을 받아서 여기서 도지 만들었었던 거고, 여기서도 이중으로 지지받아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186.99 라인, 이 트렌드 라인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여기에서 3중 저항이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지지 받을 것 같고, 이 190.69하고 189.92 이 두 개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제외하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면 이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906.34에서 저항을 확실히 받고 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있고 해서 이게 점점 좁아지면서 이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이 라인을 살짝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906.34를 못 벗어났다가 이 CPI로 뚫고 올라갔고, 목금은 다시 재조정 받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다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라인을 하나 더 그려 놓으면, 여기에도 파란색으로 할게요. 두께도 두께를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지지받았다기보다는 이 레벨 정도에서 다시 조정을 받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주면 이런 트렌드 라인 가능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지받은 상황. 그래서 이 지지받아서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올라가는 게 일단은 두 번 이상, 이틀 이상 꺾여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음에 이 개파락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또 쉽게 이 두 개의 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버팅겨 준다면 다시 치고 올라가서 신고점 갱신할 가능성도 있고요. 신고점은 사실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더 중요한 프라이스 레벨이라서 이걸 남겨놓았으니까 기준선은 967.66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화요일 언제죠? 22일 이날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슈팅업 할 수도 있고 쭉 빠져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화요일까지는 이 아래쪽에서 연두색 아래와 이 906.34 이 정도 이 사이에서 일단 장이 간을 보겠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물론 화요일에 이제 뭐 리킹된 인포메이션들이 나오게 되면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 화요일, 수요일 지나서 수요일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되면 그때 슈팅업 할 가능성, 또 훅 빠져서 내려와서 850.10 아니면 더 아래까지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 끝나고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뭐 이쯤이겠죠. 일찍 일어나서 그 관련된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 보시죠. 아마존은 다른 주식들은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빠져서 내려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일단 보시고요. 걸쳐 있고 지난주에 여기에서 다시 이 트렌드 라인을 지지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빠질 것인지 했는데 그냥 바로 월요일날 컨펌 됐죠. 브레이킹 하는 게. 그리고 나서 쭉쭉 빠져서 내려와서 수요일도 도지 만들고 더 빠져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떤 어떤 매크로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주식들과는 달리 상승 모멘텀이 꺾여져서 내려온 상황이고,
더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 긋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들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좀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얘가 트렌드 라인이죠, 얘도. 그래서, 그리고 얘도 이제 버려도 되겠죠? 얘도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일단 181.68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특별하게 만들어놨던 이, 트렌드 라인이 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게 트렌드 라인 맞죠? 네, 트렌드 라인이네요. 트렌드 라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멘텀이 꺾였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되게 잘 나오고 있죠. 아마존과 다르게 그리고 다른 주식들도 목금에는 좀 빠졌는데 알파벳은 계속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트렌드 라인 몇 개 정리하고 트렌드 라인 몇 개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하나 가능하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다시 그려도 되고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하나 가능합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내려올 때 필요하면은 그려줘도 되겠죠. 좀 너무 복잡한 것 같으니까 얘도 일단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트렌드 라인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올라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 두 개로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걸치고 걸쳐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얘가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다시 이 트렌드 라인이 또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서 그게 딱딱 맞아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 트렌드 라인은 일단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기준선으로는 작용을 하겠지만 특별한 의미가 당장은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지우죠. 선택을 하고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 그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가파르게 있었던 거 지금 이게 여기에 있었던 거 여기에 있었던 거 이런 식으로 그리면 기준선을 이걸로 잡아놓고 이걸 따라서 올라갈지를 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중에 이것도 기준선으로 잡아놔야 되고 이게 좀 뭔가 좀 잘 안 됐죠.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해서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얘와 얘에 연결되는 선 그룹이 다르죠. 그룹핑 어떻게 하는지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갭 상승이나 갭 하락으로 만들어진 덩어리 그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지금 확연히 다른 상황이고 이 그룹의 고점이 연결될 수 있는 점이 이건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 작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것들이 여러 번 작용해서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니까 얘도 이 그룹과 연결될 수 있는 선이죠. 근데 이거 치고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놔두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작용할지 안 할지 보는 거. 그리고 지금 174.71하고 162.68 이 레인지.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은 오렌지색으로 바꿔주고요. 이 얘를 하늘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인지를 지금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안쪽으로 빠져 들어오고 이 두 개의 하늘색 사이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있고요. 계속 밀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 밑에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 한 개, 로우 하이 레퍼런스 두 개가 있죠, 이미. 그래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로 맞아 떨어졌었던 이 레퍼런스 라인이 첫 번째 저항선, 그리고 그 위에 계속 올라간다면 두 번째 저항선이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얘를 가지고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었죠. 여기서도 지지 한번 받았었고요. 저항 받았었던. 근데 여기서는 무시를 당했지만, 금요일 날 고점에 딱 맞아떨어진 트렌드 라인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다시 저항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얘를 지지를 받을 것인지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다음 주에 컨펌이 되면 그걸 어떤 놈을 가지고서 기준을 잡고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나, 둘, 셋,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네 개. 이 정도로, 기준선 잡고, 트렌드 라인을 잡고, 레퍼런스 라인 잡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지금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죠. 메타 각도는 이번 주에는 딱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리 그려놨던 이 그린색 라인, 월요일에, 지난주에 이 그린색 라인까지 갔다가 저항받고 떨어져서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멈췄었는데, 개파락으로 월요일 날 빠져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 밑에 올라가던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 그 저항선이 지지를 받았고, 그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하고 이 올라가는 이 업트렌드 라인에서 이렇게 걸쳐서 내려왔고, 이 그 메타 각도에 의한 패러렐 채널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CPI로 갭 상승해서 치고 올라갔어도 이 그린색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이중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을 수 있었지만 CPI 자체가 힘이 되게 세서 그 위쪽에 있는 저항선을 내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갭 하락해서 다시 여기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아래쪽으로 붙어서 저항을 받았고, 금요일에는 더 빠져내렸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다른 어떤 그 지지저항선이 없을 만큼 데일리 볼라틸리티도 작았고 도지를 만든 상황.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던 기세가 꺾여서 내려올 때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지지선 있고, 여기에 있는 패러렐 채널 상한선 있고, 쉽게 빠져서 내려오기도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해서 그린 이 두 개가 연 2주 동안 저항선 지지선으로 쓰였던 이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들을 쉽게 뚫고 올라가기가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다운 트렌드 라인도 계속 겹쳐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그 움직임이 갇혀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지나야 뭔가 돌파구가 보일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메타도 아시다시피 AI 관련된 주식으로 봐야 되겠죠. 뭐 지금까지는 AI 관련 주식이 맞나 싶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메타 관련되어 있는 AI 플랫폼들을 중국 회사들이 사용하기로 발표하면서 메타의 어떤 가치가 확 올랐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수요일 이후에 또 다시 그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갇혀 있지만, 이 영역에서 갇혀 있지만 엔비디아 실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브로드컴이죠. 이제 브로드컴은 뭐 되게 크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그릴 수 있을 만한 트렌드 라인도 여기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화요일 수요일 날 그 저항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전 고점도 돌파해서 신고점 갱신을 했는데, 고점 갱신하자마자 바로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쪽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워낙 상승폭도 컸지만 하락폭도 컸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 영향 받겠고,
신고점은 이렇게 뭐 그려는 놓겠습니다. 그려는 놓겠지만 이 파란색 1407.76 라인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도 받았던 어, 이 레벨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레벨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1283.87 이 라인과 레인지를 이렇게 해서 만들겠죠. 물론 1319.62도 있지만 여기에 이 레벨은 여기에서는 작용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큰 작용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래쪽에 있는 걸로 조금 더 넓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에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 상한선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아, 여기서 많이 맞았군요. 그래서 이 레벨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으로. 네. 그래서 파란색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레인지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뭐 기준선으로 작용하지만 어떤 큰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 쉽게 깨질 것 같고 오히려 이 빨간색 라인,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빠져서 내려오고 월요일, 화요일 간보다가 엔비디아 실적 영향 받을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 6월 10 며칠이죠? 6월 12일이었나? 그때쯤에 또 실적이 나오죠? 조금 그 실적 발표 스케줄이 좀 다른데, 그때까지는 뭐 다른 주식들의 매크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AI 관련된 주식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볼라틸리티가 이렇게 푹푹 뛰었다 내렸다 해서 좀 볼라틸리티가 큰 주식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볼까요? 예,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175.01 라인을 다시 넘기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월요일 날도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이었고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월요일 날 다시 175.01 라인 돌파했고 수요일에 CPI 영향받아서 갭 상승했지만 훅 빠져서 내려왔고 목 금에 다시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새로 그릴 수 있는 이런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저항을 받아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 될 텐데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을 받은 게 이중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중 저항 받은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75.01 라인 어게인입니다. 지난주에 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빠져 내려와서 저항 받은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뚫고는 올라갔지만 걸쳐 있죠. 그리고 나서 금에도 목요일에는 아예 저항선으로 작용했고 여기에서도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5.02를 벗어나서 올라갈 것이냐. 여기 지금 뭐 개파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대로 다시 장이 시작된다면 일단은 175.02를 넘어선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컨펌 받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175.01에 걸쳐 있느냐 아니면 그 밑으로 쳐져 내려오느냐 지금 상황으로서는 쳐져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만 또 어떤 다른 그 매크로적인 회사의 발표나 뭐 루머들이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175.01 라인을 어떤 식으로 회피 또는 걸쳐 있는지를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얘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밑에 있는 애를 이걸로도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준선을 이 위에 있던 이 기준선은 저항선으로 쓰지 말고 놔두고 이 하나 정도로 이 밑에 있는 이 저점과 이 저점으로 연결한 이 트렌드 라인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75.01 라인, 이 라인을 잘 관찰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CPI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목금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 펀더멘탈적으로는 그렇게 낙관할 수 있을 만한 장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뭐 기준금리 관련해서도 그 9월 달에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6월, 7월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바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미시간 넘버가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미시간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그게 5년치가 지난달에 3.0이었는데 이번 주 기대치가 3.1%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3.0에서 3.1로 지금 예측이 된다는 얘기니까 5년 후에 인플레이션도 2.0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린다고 해도 이번 달 9월 뭐 12월 두 번 내리는 게 지금 제일 낙관적인 전망인데 두 번 내린다고 해도 뭐 5%입니다. 그리고 4.5%로 떨어지는 거는 또 내년에 한 번 내리니 두 번 내리니 얘기들이 많죠. 쉽게 4%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3.0, 3.1로 계속 유지가 되고 심지어 1년 후 익스펙테이션은 그러니까 서베이죠. 서베이가 3.5%입니다. 3.2%에서 3.5%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1년 후 내년 5월에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3.5%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2.0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라고 봐줘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쉽게 이번 해에 두 번 떨어뜨린다고 해도 계속 내려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그런 거 고려하면 여러 그 산업 분야들 중에서 특히 이자율에 관련이 있는 그런 산업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종목 고르실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선물 차트 그리고 스톡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